저희는 계속해서 공포영화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팀이고요. 이번 작품은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고, 또 트라우마,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트라우마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감을 주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저희가 360도로 경험할 수 있는 3D VR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채로운 영상미랑 좀 그런 공포감에서 오는 그런 시끄러운 사운드나 좀 무서운 사운드들, 그리고 또 좀 영상미 있는 VFX 효과들이 좀 저희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출을 제가 맡았었기 때문에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코칭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좀 코칭을 많이 받았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팀원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브르르고요. 360도 VR 영화 프로젝트 불발탄을 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공포 VR 영화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고, 이번이 3번째 영화거든요. 처음 영화랑 2번째 영화 포스터입니다. 네, 저희 팀원은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팀 안에서 연출부터 촬영, 편집, VFX까지 모두 구현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왜 공포영화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VR이라는 장르 자체가 몰입감을 줄 수 있어서 특히나 공포 감각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는 좀 더 색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르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포영화를 선택했고요. 네, VR은 단순히 본다기보다는 경험한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포의 현장에 관객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르적 특성이 이제 좀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들었었고요. 또 이렇게 다른 연구들을 찾아보면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불쾌한 감정을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타겟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한 데다가 여기에 이제 스토리를 더해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표현한 거는 심리적 공포감이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좀비, 귀신 이런 것이 주는 공포감도 있겠지만, 이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트라우마, 의심 이런 심리적인 공포감이 주는 두려움이 또 다른 공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제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과 공포를 실체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소재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많은 매체에서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좀 가해자와 희생자를 좀 특정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계엄군으로 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계엄군이 되어서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그 수많은 창란과 한청이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발탄이라는 뜻이 터지지 못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영화가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화는 360도 VR 공포 영화로 제작되어 있고요. 착용 HND를 쓰고 보는 영화고, 360도 뒤쪽까지 다 볼 수 있는 영화고요. 개인의 트라우마랑 이런 공포를 좀 실체화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이런 개인의 고통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그런 심리적 공포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희 작품 특징은 우선은 360도로 경험할 수 있는 공포 영화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비주얼이 강조되는 아트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 VFX를 활용해서 좀 다채로운 영상미를 표현하려고 했고, 이게 양쪽 360도를 다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입체 사운드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나왔던 이 할아버지는 지금 현재의 그 주인공이고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과거 80년대 본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 이제 정면에서 이 사람이 걸어오고 뒤에서도 이 젊은 날의 사람이 걸어와서 과거와 현재가 만난다, 이런 처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몽을 계속 꾸고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이런 좀 불안정한 삶을 표현을 하고자 이런 피 흘리고 상처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화면이 계속 환청이 보이는 걸로 했고요.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술이 항상 있어야 되고, 술 없이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힘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소녀의 모습으로 시각화해서 이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뭐 주먹밥이라던가 좀 시민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들고 있는 소녀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맴돌 수 있도록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뭐 화재 경보라든지 이렇게 좀 비상 경보음을 되게 의외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사운드에서도 되게 긴박하게 반응하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이게 이제 VFX로 표현을 한 게 이제 환각, 이 화면들이 계속 꿀럭거리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들을 이렇게 이 VR을 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현했고요. 트라우마 속에 있는 그 본인들이 봤던 눈동자라던가 본인들이 봤던 그 인물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시위 소리라던가 안내 방송 소리 같은 것들이 뒤엉켜서 계속해서 환시가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공포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VR 특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물이 계속 카메라를 쳐다봤을 때 이걸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1대1로 마주하고 있는 이 공포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눈을 마주치고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되게 굉장한 생생한 몰입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충격 소리를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대체 이거 소리 좀 멈춰달라, 이걸 외치는 주인공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인물에게만큼은 80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는 총성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녀 희생자들을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저희 영화 속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렸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난 그냥 무섭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희생자지만 뭔가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 뒤에 들리는 시민공의 방송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작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좀 민감한 소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는 조금 집중해야 되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광주에 방문을 하고 5.18 기록관에 방문을 해서 미팅도 진행하고 이미지나 소품, 의상 같은 것들을 고증을 많이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지금 현재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 소재의 작품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시놉시스를 구상을 할 때는 저희가 대사를 최대한 보여지지 않도록, 대사가 딱히 없이 이미지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에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동선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시놉시스 구상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고요. 씬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아무래도 VR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촬영 콘티는 시놉시스 바탕으로 작성을 했고, 인물 동선을 파악하거나 디렉팅을 하는 데 유의하면서 이제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했고요. 스케치 촬영인데 이제 거기 광주에 직접 가서 실제 사건이 있었던 길을 따라다니면서 이 장소를 보고 뭐 전남대학교라던가 이런 곳들을 가서 사전 이미지 컷을 좀 촬영을 했고요. 네, 2회차 촬영 실제 인물들이 가서 그 의미 있는 장소를 담고 싶어서 어떤 곳들이 좋을지 좀 테스트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배우 캐스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들였는데 아무래도 80년대를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현대적인 페이스보다는 조금 네, 이런 좀 이미지가 좀 그런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네, 선별하려고 했고요. 연기 역을 위해서 좀 연기 영상을 많이 받았고 줌 미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 로케이션은 아무래도 좀 낡고 좀 후미진 곳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지하 원룸을 섭외했고요. 네, 인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밀폐된 공간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타이탄을 사용해서 360도 VR 촬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이 좀 몽환적이고 이런 것들이 조명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명 장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보여지는 의상이나 이런 의상이나 분장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저희 팀원들이 많이 작업을 했고요. 80년대 복고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동묘에서 구제의 의상을 직접 구매를 했고요. 이것들이 좀 흙 묻고 낡은 표현을 위해서 바닥에 많이 문질러서 인공피를 묻대가지고 좀 낡고 피 묻은 의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메인 촬영을 했고 광주에서는 사전 답사랑 2회차 촬영까지 진행을 마쳤고요. 스티칭부터 컷 편집, DI 사운드 편집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VFX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은 최종 완성본이 나왔지만 조금 더 디벨롭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운드 3D 입체를 얻는다던가 좀 노이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렌더링이 되게 오래 걸려서 계속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계획은 이전에 저희가 했던 작업들도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영화제에 출품을 한다던가 공모전에 낸다던가 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양한 곳에 좀 많이 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저희가 첫 번째 만들었던 영화가 멕시코 영화제에서 상도 수상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영화제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온라인상의 플랫폼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